계산 1213주년에 맞은 은혜사가 두 번째 중악 팔공산 은빛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계산조 해철국사의 창건 정신을 되새기고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49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진관사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전쟁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마음 모아 기원했습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난 주말 세 번째 문화대축전을 개최해 동문들과 만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바람일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강타한 마음챙김 컨퍼런스 위즈덤 2.0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들이 마음챙김을 통해 진정한 성공과 내면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불교음악학회와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청년사 법맥과 어산 상진스님 범음을 분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진스님은 범패가 계명 없는 자연의 소리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초 인도에서 펼쳐질 순례를 앞두고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돌아보는 포토 에세이집이 발간됐습니다. 잔잔한 단상과 순간을 담아낸 사진이 상월결사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계산 1213주년에 맞은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두 번째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계산조 해철국사의 창건 정신을 되새기고 불자와 지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 은빛문화제 소식을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전합니다. 팔공산 은혜사에 펼쳐진 문화회장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두 번째 이야기. 계산 1213주년을 맞은 은혜사가 두 번째 은빛문화제를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8일 청통풍물단의 흥겨운 풍물소리가 은혜사에 퍼졌고 선화여고 관악 합주단의 공연으로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9일 부도전과 조사전 참배를 시작으로 1213년 전 산문을 연 계산조 해철국사에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국사님은 신라말 구산선문의 독리산문의 계산조로서 우리나라 선불교를 개척하고 은혜사는 창건 이래 이 지역 사회에 불교 포교를 통한 정신문화의 창달과 안심인명에 크게 기여해왔고 법요식에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 회주 돈명스님, 주지 덕조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스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기문 영천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름답고 청량한 진리의 깊은 뜻을 펼치고자 팔공산 중학에 자리한 은혜사는 한없는 기쁜 마음속에 은혜사 사보대중은 뜻깊은 계산대제 행사에 참여해 주신 대덕 스님과 묘회기빈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한의의 마음을 이어진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에 은혜사 사부대중이 동참해 마음을 나눴습니다. 계산대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발전,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구군을 열어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포국불교를 위상을 세우고 부처님의 그 진리의 뜻이 우리 온 국민과 우리 영천시도 그 큰 스님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으로 또 불자님들의 많은 기도 덕분에 은혜사의 사찰 입장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많은 등산객들, 불자들이 은혜사를 많이 찾아오고 있고 계산 법요식에 앞서 경내 일주문에서 사천왕제가 봉행됐습니다. 은빛문화제 개막 공연은 지한 스님의 가야금 연주로 문을 열고 은가은 양지원, 분리수거 밴드 별사랑이 출연해 일상에 지친 도시민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올해 은빛문화제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한 청소년 노래댄스 경연대회 너의 길을 보여줘 도시민이 함께하는 산사 노래자랑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은혜사 창건 1213주년 계산대제 법요식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은빛문화제는 BTN 불교TV를 통해 방영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조선시대에 시작돼 60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의식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인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49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장엄한 의식으로 영가를 맞이해 도량으로 모십니다. 영가의 고단함과 번뇌를 씻겨주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을 불러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환희로운 부처님 법문을 뱉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소중한 인연이 공덕을 지어서 영가에게 향한다 그러면 영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희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임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음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26호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49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회항했습니다. 마지막 7제는 낮제와 밤제로 나눠 진행됐는데 조선시대 전통적인 수륙제의 2부 구성을 유일하게 전승한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수륙대제라는 의식을 통해 자리리타의 가치가 발현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진관사는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전쟁과 질병에서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부처님 전에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이 온 우주법계에 통한다면 그 슬픈 영가들이 아마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실 것이고 오늘 이 기도해양에 함께 극락왕생하실 겁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조선시대 왕실주도로 거행됐던 국가의식으로 60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에 이르기까지 도량에 모셔 환희롭고 장엄한 법의 음식을 베풀어주는 최고 불교의식입니다. 평등하게 은혜를 잇고 범부와 성인이 모두 함께 평등한 자비를 일으켜 소통하고 화해하여 융합과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는 빛과 희망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관사는 수륙제를 통해 중생구제와 자비의 배품을 실천하고 있으며 동참자들이 십시일반 이웃을 위해 마련한 77곡을 올해도 이웃과 나눴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약자 동행 특별시로 나아가는 길에도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사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데 진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P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세 번째 문화대축전을 개최해 동문들과 만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불교대학 졸업생들에게 감로 법문을 전했는데요. 육바람일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분산이자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의 교육기관 조계사 불교대학. 1989년 조계사 불교대학의 모태인 여성불교 교양대학이 설립되고 33년이 지난 현재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한국불교 제가자 교육의 산실이 됐습니다.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원력으로 시작한 문화대축전이 지난 8일 세 번째 행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불자의 모범이 되고 불법 홍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늘 견고한 신심과 자긍심으로 불사마다 불청지우가 되어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움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명품 신행단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계사의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불교대학 문화대축전에는 수많은 동문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사 불교대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던 초심을 잃지 말길 당부했습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했던 처음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불법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문들을 확인하고 마음의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다. 취임법회 이후
처음으로 법석에 오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대학의 졸업생들에게 감로 법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우리 마음의 좋고 나쁨은 업장에 의해 결정된다며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해야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진 것만큼 나쁜 것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과의 업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다, 행복했다, 막 즐거웠다. 그럴 때 생각을 하세요. 아, 이거 내가 마음을 너무 가분하게 쓰면은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만큼의 또 괴로운 업보를 받기 때문에. 행사에서는 서예, 발원문 공모전과 경전트롯 합송대회의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과 화창한 날씨 아래서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은 도반들과 함께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강타한 마음챙김 컨퍼런스 위즈덤 2.0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들이 모여 마음챙김을 통해 진정한 성공과 내면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IT 산업을 이끄는 미국 실리콘밸리.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에게 마음챙김은 단순한 열풍을 넘어 삶의 지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글의 마음챙김 문화를 정착시킨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차드 맹타는 마음챙김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짧게는 6초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온몸을 살피는 명상이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내면과 건강한 몸을 지닌다면 무너지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By becoming fit and healthy, every single aspect of life improves because it is health and fitness for the mind. 차드 맹탄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마음챙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2.0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명상 애플리케이션 회사 마보 주최로 어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회 위즈덤 2.0 코리아 현장. 미국 실리콘밸리를 휩쓴 마음챙김 컨퍼런스답게 100여 명의 관중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내 인생에서 해봐야겠다. 이게 끝나고 나서 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 이런 영감으로 가득 찬 시간이길 바랍니다. 첫 연사로 나선 위즈덤 2.0 설립자 소렌 고드해머는 자신을 알고 타인과 소통해야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연결됐을 때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드해머는 마음챙김으로 스스로를 돌봐야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I've learned is that the world can see you as very successful, but unless you know yourself, unless you can be at peace with yourself, unless you can live in the present moment, everything else is unsatisfying.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위즈덤 2.0 코리아. 마음챙김으로 내면의 행복을 얻은 글로벌 리더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계룡산 신원사가 지난 8일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기리는 제11회 고종황제 명성황후 추모 천도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신원사 중학단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문화제는 신원사 주지 중화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혼무, 벽암 장학금과 한마음 장학금 전달, 명성황후 추모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중화스님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위상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문화제를 통해 다시 한번 애국 정신을 다짐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경스님은 시대가 혼란할수록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내 삶을 살찌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글날을 맞아 신원사가 BTN 불교TV에 영화 나란말씀이 방송 특별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가 자장률사 창건 1377주년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계산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계산문화제에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
최승준 정선군수, 이철규 국회의원 등이 동참해 자장률사의 위협을 기렸습니다. 정념 스님은 자장률사의 창건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과 불자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천웅 스님은 자장률사 기념관 건립과 열반지 적조함의 힐링 명상센터 조성 등 정암사 자장률사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암사 계산문화제는 순국선열과 산업전사를 위로하는 천도제, 힐링과 치유를 위한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민요와 판소리가 지역에 따라 다른 소리와 색깔을 지닌 것처럼 불교 의례인 범패는 전수되는 법맥에 따라 소리와 작법이 다른데요. 불교음악학회와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청년사의 법맥과 어산 상진 스님의 범음을 분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사대문 비보 사찰 중 하나였던 동교 청년사는 서교 백년사와 함께 서울 지역 불교 의례의 중요한 사찰이었지만 서교 범패에 비해 동교 범패의 연구는 전무했습니다. 불교음악학회와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지난 8일 태고종 양주 청년사에서 경제 동교 범패 왕십리 청년사 법맥과 의장 상진 법엄승 세계를 주제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영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는 봉원사 영산제 일대 보유자인 송암 스님과 청년사 의장 상진 스님의 선율을 비교한 결과 식임새와 시름, 속도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큰 선율 진행은 대동소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중요도에 따라 동일 낙곡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상진 스님의 숙련도와 정통한 범패 운용 능력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4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상진 스님께서 똑같은 그 혼자계를 얼마나 다양하게 연행할 수 있는 숙련도가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용식 전남대 교수는 청년사 예수제와 안채빗소리 연구를 통해 의장 상진 스님의 법엄성은 기본적으로 영남 범패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나리토리는 경상도와 강원도의 음악어법이지만 경제 안채빗소리는 메나리토리 음조직으로 된 곡이 많다면서 청년사 예수제에서 연행된 안채빗소리 중 행첩소도 메나리토리 음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빗소리, 콧소리 외에도 그런 안채빗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진짜 우리 범패의 뿌리, 원류 이런 것들을 찾지 않을까. 청년사의 법음 법맥은 1910년 청년사로 출가했던 능해 스님으로부터 덕봉, 청호, 춘담, 벽파, 배구 스님을 거쳐 현재 상진 스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진 스님은 법음 범패는 화엄법계 자연의 소리라며 그간 예수제의 의례에 관한 연구에 이어 법음과 기악, 작법무 등 소리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개성에 디딤돌을 놓길 기대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우유의 자연의 소리고 특히 우리 범패는 개념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연의 소리이지 않나. 한명희 한국불교음악학회장은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소리는 입체적인 세계로 퍼진다며 부처님의 자비심을 소리의 물결에 실어 천하를 가득 채우는 부름의 두타행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은 동교 법맥과 청년사의 악화물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경제 범패 연구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영산제와 수륙제에 이어 생전예수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불교의 예술성과 음악성,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범음의 원류를 찾는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내년 초 펼쳐질 43일간 1167km의 순례 여정을 앞두고 지난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돌아보는 포토 에세이집이 발간됐습니다. 잔잔한 단상과 순간을 담아낸 사진이 상월결사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책 걸어야 길이다를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양산 통도사까지 19회 동안 423km를 걸었다. 손이 서원했고 발이 마무리했다. 지난해 가을자락 삼보에 대한 예경심으로 남도를 물들였던 상월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시작에 앞서 무건을 비롯해
엄격한 청규를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손으로 쓰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 금강계단을 맨발로 오르기까지 시냇물 소리를 법문 삼고 길바닥을 절집 삼아 부처님이 그랬듯 길 위에서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진 1년 전 여정이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순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한 윤재웅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쓰고 불교신문 사진기자였던 김영주 씨가 찍은 포토 에세이집 걸어야 길이다. 한국 불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부대중의 굳은 결사정신이 간결한 문장과 찰나의 기록으로 다가옵니다. 삼보사찰을 주제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직접 400km 이상을 걸어간 경험이 우리 불교계에 아직 없기 때문에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고 하는 일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책은 길과 절집, 사람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불법승 삼보에 대응하는 순례의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한 겁니다. 각 주제마다 정리한 36개의 단상과 사진을 더하면 불교를 대표하는 숫자인 108개가 됩니다. 걸으면서, 보면서, 배우고 깨친다는 상월결사의 순례 정신은 가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삼보임을 깨닫게 하고 두 발 디딘 그 자리가 수미산이라는 사자후로 독자에게 다가갑니다. 불교의 그 사상을 신앙 형태로 절집에 가서 이렇게 빌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공간 이동을 통해서 불교의 어떤 전체를 사실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획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고 걷지 않으면 길이 아니라는 상월결사의 울림은 이제 실크로드를 넘어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제주 불탑사가 대웅전 삼존불과 후불탱화 점안 및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불탑사에서 열린 법회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대종사 증명으로 관음사 조실 우경대종사와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삼존불 점안에 부처님 진신사리와 아라한사리를 내어준 해국대종사는 점안에 참석한 사부대중의 공덕을 설하며 매일 스스로 마음을 점안하는 불자들이 되라고 법문했습니다. 회주 일현 스님과 함께 지금의 불탑사를 일궈온 주지 희정 스님은 7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부처님을 모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포교 수행 도량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